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장의 비둘기 발언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한미 정상회담으로 바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가게 되면서 지금 청와대 모든 실장들까지도 다 미국 워싱턴 DC에 집합 합류한 상태입니다. 자, 영민 매니저, 조선 방산 원전 어떻게 누가 각본이라도 짠 것처럼 이제 조방원이 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게 세론이냐, 새로운 시작이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방원. 일단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 또 조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갑자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미국에 이제 급파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있을 때 비서실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최종적으로 의제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그 전에 또 외무장관도 가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가고. 비서실장이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은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 협상을 이제 좀 잘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까지 이제 동원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 특히 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80여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처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의미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증시 이제 대응 차원에서는 역시 이제 조방원이 이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방사는 뭐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이제 이슈 외에는 특별히 크게 논란이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전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만우가 뭐 마스가 이러면서 나오죠. 워낙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전체적인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 이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원전과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화되는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항상 좀 걱정되는 게 K세론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뭐 세론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 이틀 뭐 오른 것도 아니고요. 이미 1년 이상 이제 장기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고 향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성장의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방사는 조금 차차하고 조선과 원전 쪽은 약간의 좀 세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세론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 확대의 기회로 저는 활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마스가 뭐 관세 협상을 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브콜을 보낸 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많이 이제 집중이 좀 됐었습니다만 원전 쪽은 특히 최근에 이게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던 원전 동맹이요. 특히나 이게 엄청난 악재,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엄청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를 딛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이라는 이제 이슈가 그 악재를 완전히 좀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원전 동맹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상당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미국 내 이제 원전 시장이 2050년까지 최대 300기 시장 규모로 보면은 뭐 100조에서 뭐 200조 원 정도 이제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장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한 40년, 50년 만에 역수출에 이제 신화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한미 정상회담 간에도 저는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조금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정을 이용해서 주요 종목들을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는 셀온 나올지 안 나올지보다 일단 셀온이 나올 때 저가 매수로 이제 활용을 하자. 자 준호 매니저 지금 조방원 다 담으면 좋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아마 하나 정도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노리고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셀온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해보면서 셀온이 나온다면 뭐 조방원 중에 하나만 잡는다면
어디를 좀 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일단 이제 조선은 그래도 상당 부분은 좀 많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반영?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이번에 동행 경제 동행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보잉의 어떤 엔진과 그리고 또 이제 항공기를 좀 구입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이제 방산 기업들이 좀 큰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쪽이 그래도 이 셋 중에는 가장 그래도 큰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원전 관련된 노이즈가 나온 이후에 그 낙폭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만 조금 위입된 상태여서 한미 원전 동맹과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도 이번에 경제 협력단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방미길에 오른 상태다 보니까 SMR 관련된 어떤 동행과 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선과 원전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원했거든요. 사실 이제 맞아요.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도 지금 한국 기업들이 와서 원전을 좀 지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그래도 원전 섹터에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봐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가장 큰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고 최근 상반기에 올해 한 해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한테 MRO와 조선 협력을 제일 먼저 강조를 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한미 어떤 원전 동맹에 대한 이슈가 시작해서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 최근에 어떤 체코 원전 관련된 어떤 이제 저가 수주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으면서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전 쪽이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제 원전 르네상스까지 같이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방원에서 원전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 받을만한, 타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리뷰 종목이 또 공교롭게도 지금 조방원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가 다 몰려 있어가지고 우리 준호 매니저의 하나오션을 먼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주의 대장주고 오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도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회담 후에 가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한화오션 리뷰 가볼까요? 일단 뭐 저도 한화오션, 필리조선소가 뭐 MRO뿐만 아니라 한미 어떤 이제 조선 동맹의 가장 이제 거점이 될 조선 동맹의 가장 이제 그 거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다라는 건 이미 다 증시에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깜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추가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건데 이미 또 하나오션과 하나그룹주는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안에서 새롭게 정말 우리가 시장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큰 프로젝트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낮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조선 섹터가 조금은 세롱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시세가 좀 이제 추가적으로 분출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물량을 절반 줄이거나 아니면 좀 수익을 챙겼다가 흐름을 체크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한 41% 정도. 그때도 40%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지금. 신고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오션은 신고가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미 신고가인 상태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벌써 한 달 만에 또 40%가 넘는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이제 조선 섹터가 시장의 어떤 기대는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수익을 좀 챙겨놨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진짜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그때 또 사도 늦지 않거든요. 그 돈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과 또 조선 기자재 쪽들은 약간은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오늘은 좀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특히 장 초반에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갭이 떠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수익을 좀 일부는 또는 전량 또 챙기고 나온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화오션은 프리마켓에서 이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못 하실 텐데 오히려 본장에서 시세를 좀 뿜어주면 한미 정상회담의 재료는 내일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절반 정도 찾은 돈으로 차라리 원전 쪽이나 이런 쪽의 제공약의 타이밍을 잡아라.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영민 매니저. 지금 BHI가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재료도 좀 나와 있고 조방원에 또 원전 아니겠습니까? BHI 들어가 볼까요? BHI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4% 넘게 지금 상승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BHI는 지난주에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딱 빠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4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5만 4천 원대니까 거의 뭐 30% 이상 지금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된 거거든요. 딱 일주일 만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고 특히 BHI는 지난주에 또
이런 악재 속에서 또 수주 공시가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한 400억 원대 이제 수주 공시가 조금 나오면서 복합 화력 이제 발전 설비 476억 원 정도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도 이제 BHI를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계약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BHI는 어쨌든 원전이나 이제 대규모 발전 시설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수주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제 실적과 수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원전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최고가 경신이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매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이제 BHI를 중심으로 가장 좀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약간은 조금 세론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한 6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최종적인 이제 목표가를 한 6만 원 정도 잡아놓고 그때 1차적으로는 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오늘 아마 한 5만 4, 5천 원 정도 때 이제 안착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오버슈팅이 딱 들어왔을 때 한 6만 원 내외, 5만 8천에서 6만 원 정도 이제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거의 한 40% 넘는 이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서는 차익을 좀 챙기고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면 그때 이제 추후에 다시 접근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원전주들은 오히려 지금도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BHI도 실제로는 한 2달여 가까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루하게 행보를 했었거든요. 고점을 못 뚫고 요 구간 자체를 행보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 악재와 호재가 이제 동시에 터져 나오는 장에서 오히려 강하게 이제 시세 분출이 좀 된 거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정도 시점이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세론 될 게 없잖아요. 뭐 기대감으로 오른 게 있어야 이제 세론이 되는데 현대건설하고 두산건설은 오히려 주가가 지난주 악재에도 또 한번 누르는 이제 급락 파동이 좀 전개가 좀 됐었기 때문에 상단을 좀 뚫어내는 시도,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주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이제 점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원전 후속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이 시간에 공략을 좀 해드렸던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내에서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 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BHI는 원전의 이제 근본이라기보다는 배열 회수 보일러잖아요. 그 열을 가지고 보일러기 때문에 실은 그 모 신문사에 단독 보도 나왔을 때 BHI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좀 시세가 나올 때 오히려 영민 매니저는 BHI는 차익 실현. 그리고 그때 좀 타격을 받았던 그 우리의 굴욕 노예 계약 때 타격을 받았던 두산에너빌 한전기술 쪽으로 오히려 수급을 좀 이동시키는 또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주셨고요. 방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논의될 게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에 대한 거 하나가 있고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자체 국방비를 또 뭐 GDP 대비 몇 프로로 늘려라는 이제 2개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방산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T 다이나믹스가 리뷰에 있거든요. 이거 좀 하게 되면서 자, 방산에 대한 근데 오히려 또 방산은 지금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면서 또 글로벌 방산은 다시 또 시세가 좀 납니다. 글로벌 방산은 또 좋은데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방위비 증액 또 그리고 미군 주둔비 증액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좀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방산 섹터들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이제 방산 쪽의 어떤 큰 기대감은 그래도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결국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게 종전보다는 다시 한번 또 확정기로도 가고 있는 분위기고 또 다시 여러 유럽 쪽과 또 중동 국가들의 일부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지금 K 원전에 대한 K 어떤 방산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딱 한미 정상회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방산 섹터가 큰 수혜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현대 로템부터 좀 K 방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소폭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S&T 다이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체 거래소에서 한 2%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지금 이제 뭐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또 이제
K2 전체 폴란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중동 국가와 또 유럽 쪽에 이제 수주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반상 섹터의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방사 섹터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이 네. 서서히 하나둘씩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산화를 좀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STS 엔진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지 네. 아니면 SAT 다이맥스 같은 국산화의 어떤 이제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SAT 다이맥스도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좀 추가 상승 나와지면 오늘 좀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그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신규는 조금 이제 자제할 신규 필요가 있다고 좀 자제하라.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은 반사 섹터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좀 빠질까요? 아니면 내일 오늘- 결과 보고 가요? 내일 결과를 확인하고 좀 이제 끝낼 수 확인하자.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전세터 전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미입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오늘은 약간 또 이제 S&P 다이맥스나 또 방산 관련 종목들은 약간은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좀 좋을 수가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K 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확인되고 있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좋지만 단기적인 한미 정상회담만 포커싱했을 때는 약간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두면 조방 원중에서 일단 방산 쪽은 약간 소외, 또 네. 워낙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빼놓고 조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특히 이제 셀온이 나올 경우에는 받을 정도의 자금은 비축해 둬라. 이 와중에 이제 준호 매니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이든 네. 내일이든 일단은 좀 더 갈 수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또 롱 포지션 이야기를 해주셨고 영민 매니저도 BHI는 좀 약간 네.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한장기술, 두산에너빌리 근본의 원전들은 또 힘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영민 매니저 금리 인하 이야기를 살짝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오늘 당장 또 뭐 시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뭐 파월은 그렇듯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 바이오가 일단 빨갛게 날아가고 있고요. 네. ABL 리가켄 가면서 금리 인하와 바이오 얘기부터 네. 시작해 보죠. 뭐 네. 시장 일부에서 이제 굴복을 했다라는 이제 맞아요. 표현을 자꾸 쓰니까 네. 또 파월 의장은 본 뜻은 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약간 좀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인둘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보도들이 쏟아졌었냐면 7월 달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F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그 의사록을 이제 보면 연준위원들이 여전히 고용보다는 물가에 물가. 이제 치우쳐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7월 FMC 회의가 먼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8월 초에 7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때 8월 초에 7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에서 5월 달, 6월 달 고용 보고서가 다 수정이 됐고 조작이다. 그렇죠. 네. 7월 달에 데이터 자체도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하는 쇼크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촉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FMC 의사록은 고용 지표가 크게 타격을 받기 전에 7월 달에 의사록이기 그렇죠.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반영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는 고용으로 이제 정책적인 스탠스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요일부터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고용 시장이 묘하게 지금 균형을 갖고 네. 있는데 어떤 균형이냐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균형. 말 그대로 이게 고용 시장이 이제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가장 좀 뚜렷한 이제 징후가 나타나고 네. 있다라는 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물가도 중요하죠. 물가는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이다라고 일단 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고용에 이제 좀 치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기조가 이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9월은 무조건 저는 인하다. 100% 금리 인하한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네.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금 뭐 이제 8월 달 고용 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네. 물가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그런 뜻 일정들이 아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월 달에 무조건 100%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들 뭐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성장 섹터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 개별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빠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90%까지 솟구쳤다가 지난주에 약간 그게 꺾이면서 물가. 70%대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 진영의 종목들이 기계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막판에 알테오젠이 그냥 느닷없이 폐장 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한 7% 정도 그냥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가 그거 아니에요? 혹은 뭐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지금 실제로 소액 주주들 이제 3% 이상 모으려고 막 소액 주주들 이제 의결권도 이제 막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이게 좀 재밌는 해프닝인데 지난주에 빌 게이츠 이사장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 이사장이 모 언론과 뭐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알테오젠이라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제형을 변경, SC 제형으로 주사제를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단하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짜 뉴스였어요. 조작된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아무튼 막판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던 건 저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약간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시총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알테오젠, 뭐 ABL, 리가캠, 펩트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이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기계적인 반등이에요. 지난주에 사실 좀 억울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그쵸. 그 빠진 부분을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말 그대로 이제 2차 전지 쪽과 제약바이오 진영의 이제 자율 반등 빠졌던 자리를 좀 빠르게 좀 되돌려 놓는 이제 그런 시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리가캠, ABL 바이오 하반기 때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 특히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과 관련된 이제 이번에 9월 초부터 또 폐암 학회가 진행되는데 폐암 신약 다른 외부에서 이제 도입한 페이로드와 리가캠 바이오가 자랑하는 콘졸 이 플랫폼을 연결시킨 ADC 폐암 신약에 대한 이제 중간 임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쌓여 있거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하반기 때 이제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난주 이제 조정이 들어왔었던 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가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리가캠 바이오는 14만 원대 매수, 20만 원대 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리가캠은 기술 이전 이제 빅딜에 대한 이제 소문들이 여전히 좀 무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약간 이제 9만 원짜리가 조금 저항일 것 같긴 해요. ABL 바이오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초반에 매수, 9만 원대 매도 저는 그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오히려 이제 상단을 맞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7만 5천 원 정도 수준의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 알테오젠은 뭐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기회죠. 40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기회 저는 다시는 안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특허와 관련된 이슈도 다 이제 해소가 좀 됐고 최근에 뭐 외국계 이제 리포트, 매도 리포트까지 이제 소화하면서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3만 원 정도 부근이라면 저는 알테오젠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 여기 이 자리에서 아무리 못해도 올해 안에 한 30~4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이전하면 호재입니까? 완전 호재죠. 완전 호재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전하면 코스닥 시장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코스닥을 추종하는 인덱스 자금들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에 이전 상장되면 바로 이제 코스피 200에 이제 긴급 이제 편입이 될 거거든요.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훨씬 더 자금의 규모가 크잖아요. 코스닥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보다는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이 결정된과 동시에 오히려 저는 굉장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은 기업 가치를 완전히 좀 다르게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투셀도 뭐 정리하고 가죠. 리뷰 바로 같이 해드릴게요. 가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야말로 이제 인둘기로 변신한 이제 파월 효과 덕분에 굉장히 좀 강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4%나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그 중에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그냥 막 5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이런 성장 섹터 저는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또 수혜주를 로봇도 꼭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가 신경망 로봇도 공개를 하거든요. 코스모스 기반의 이제 신경망 로봇도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성장 섹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과 그리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투셀, 뭐 악재, 넥사테칸 이 특허와 관련된 악재가 이제 충분히 기반영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히려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리보다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자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8,000원대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 잡고 어쨌든 인투셀은 ABL 바이오를 이어서 ADC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영민 매니저는 이제 뭐 불협화음 나오고 잡음 나와도 100%다. 네. 100% 인하니까 네. 일단 바이오 쪽으로 돌입을 했고요. 알테온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 퍼지는 루머입니다. 여러분 또 혹시 믿을까봐 네. 거래소로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다.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해드리고 알테오젠까지 갔고요. 금리 인하의 또 하나의 축 네. 보면 2차 전지를 국내에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이런 날 말이에요. 조방원이 약간 흔들리고 이럴 때 K 증시의 특징이 네. 그런 막 2천지 같은 그렇죠. 데로 수급이 막 낙폭과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도 예, 가능합니다. 테슬라도 6% 갖고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2천지 사실 가볼까요? 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이제 가장 먼저 M7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가 거의 6% 정도 이제 큰 그냥 시세가 가더라고요. 분출된 네. 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는 금리에 제일 또 민감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가 인하됐을 때 전기차 판매량, 차량 판매량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테슬라가 6% 올랐다면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 특히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이기도 하고 또 이미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 또 그리고 원전, 조선 또 확산돼서 이 배터리 관련된 협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완전 기대했던 조선과 원전 방산보다는 네. 오히려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K 증시가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관련된 이제 협력 얘기가 나와주면은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 일본은 사실 파나소닉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에서 지금 이제 공장 다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미국 현지 기업들과 같이 합작법인을 조인트벤처 설립한 상태다 보니까 K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만 나와도 사실 2차전지 섹터들이 진짜 우후죽순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2차전지 섹터에는 홍풍인 게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져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둘씩 호재들 또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은 국내 K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 안에서 좀 대표적인 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있지만 그래도 LNF가 이제 테슬라에는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 기업이잖아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ESS와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LNF이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ESS 쪽과 또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쪽으로도 결국 이제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이긴 하지만 또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어떤 노이즈도 분명히 좀 살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좀 매를 맞은 그리고 이미 좀 지나치게 선반영이 됐던 2차전지 섹터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편안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왕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친환경은 사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지난 주말 동안에 또 거의 5조 원이 투입된 풍력 단지, 미국에 이제 만들고 있는 풍력 단지가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왔는데 공사 다 중단하라 뭐 이러면서 또 엄포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또 히든 카드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이나 원전은 너무 지금 이제 지난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은 보조금도 못 받고 있고 주말에 인텔의 지금 지분 전환이 진짜 확정이 됐잖아요. 인텔 지분 10%를 미국 행정부가 확보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다 이제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거 미국 내 무조건 공장 지어라. 이게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이제 관세 엄포를 아직까지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바이오 의약품,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미국 내 생산 공장 투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지금 파운드리 이 공장 기존에 350억 달러가 아니라 500억 달러 이상까지 투자. 그리고 HBM 진영에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HBM 후공정 패키징 전용 공장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외로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지난주까지는 시장의 기대가 전혀 안 반영되어 있었지만 깜짝 그냥 투자 발표가 있었을 경우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라든지 전후 공장 핵심 이제 장비 네. 소재 기업들 이런 종목들도 저는 조용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오히려 너무 이슈가 시끄러워 네. 우리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재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두 분의 전문가도 워낙 지금 K 네. 증시에서 오래 세론을 계셔가지고요. 자꾸 이제 예, 좀 너무 경계해서 많이 그런 이제 거예요. 맞습니다. 아는 겁니다. 저희가 막 오늘 조방원 특집하고 했지만 항상 이런 날은 그게 주인공이 안 되고 네. 딴 주인공이 나오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 돼서 거기까지 저희가 찾은 겁니다. 준호 매니저는 2차 전지에서 네. 오히려 빛이 날 수가 있고 영민 매니저는 의외로 우리가 깜짝 선물 줘야 되니까 반도체라든가 정말 뭐 시장에서 떠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그렇습니다. 뭐 이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걸로 오히려 호재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금리 얘기를. 인하도 어떻게 네. 보면 또 바이오가 너무 공식적이잖아요. 맞아요. 장 초반에 좀 강한 네. 시세가 분출되다가 또 로봇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될 수도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는 게 11월에 엔비디아가 미국 폭스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 로봇을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만 로봇도 공개하지만 직접적으로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또 사실 K 로봇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에도 로보티즈가 11%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AI에 결국에 지금 이제 GPU가 있다면 로봇에는 결국 액추에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로보티즈나 이제 로봇 손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 증시가 난이도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 일단은 가 있어야 됩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 갈까요? 일반 가면은 같은 이제 관점에서 네. 저도 이제 오늘 모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미 정상회담에 조방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이미 갭이 떠서 이제 출발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K 증시의 어떤 뒤통수 특징으로 관련된 수에 오히려 우주항공 쪽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오늘 스피어라는 기업을 오늘 네.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아무도 안 말하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시세가 세게 분출했던 게 로켓랩. 결국에 이제 우주항공, 또 양자, 암호, 그리고 또 이제 뭐 원전, 그리고 이제 건설, 테슬라를 비롯하게 네. 건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시세가 분출됐어요. 그래서 우주항공이야말로 사실 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 마침 또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이제 8시 30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스페이스 X의 스타쉽 시험 발사가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발사했는지 좀 잠시 후에 발사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8시 반에 시험 발사가 예정이 되고 있고 10차 스타쉽 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재사용성 시험이 분수령이고 이번에 잘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2027년도에 나사와 함께 그 달 착륙 임무에 활용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민간 우주 발사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스페이스 X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민간 우주 시장의 규제를 문턱을 낮추고 있고요. 혁신 투자 촉진 그래서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제 관계가 좀 악화됐을 때 결국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공급 계약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네. 참모진들이 다 말렸다고 해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나사와 지금 협력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는 나사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없었고 또 이제 그 약간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어떤 이제 헤비 무드가 불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메리카 창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를 아메리카다. 잠정 보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스페이스 X와 테슬라에 지금 집중적으로 일에 업무에 몰두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올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관련된 수혜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된 발사 지역 원인의 규제 완화가 서서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페이스 X에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페이스 X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 상승폭을 그대로 좀 반납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좀 발생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0년 정도의 특수 합금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해요. 근데 10년 플러스 알파다 보니까 네. 결국에 지금 이제 굉장히 장기간으로 또 스페이스 X의 특수 합금을 이제 공급하는 건데 2035년 말까지 10년 동안 니켈, 초합금 등 고성능 특수 합금을 이제 공급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을 했고 10년 동안 1조 5,440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난해 스피어의 어떤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2,969%. 사실
3000%가 지금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또 이제 글로벌 민간 우주 항공 발사 업체에 특수학금을 계속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미국 철강 알루미늄 추가 관세 관련해서 한 400개 품목을 확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합금을 의미하는 챕터 75의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니켈 그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실제로 합금은 결국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코넬 625 니켈 함량이 58% 이상이고요. 그리고 인코넬 718 같은 경우는 니켈 비중이 53% 이상이라서 이런 특수 합금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오히려 스페이스X에 꾸준하게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하고 10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스피어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 스페이스X 올해 또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이번에 10차 10번째 스타쉽 발사도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스피어를 좀 다피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8시 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각으로 10번째 스타쉽에 네. 스페이스X의 시험 발사가 있었다.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매니저? 아무도 이제 시작해서 관심이 없었죠. 네. 이럴 때 간다. 네, 이럴 맞습니다. 때 간다. 스피어 합금 막 그 특수강 네, 하는 그런 회사죠.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한 3% 정도 떠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는 그 큰 기대감, 사실 대형 호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승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이 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발사 업체의 10년 동안 거의 기존 매출액 대비해서 3000% 가까운 어떤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이 다 반납했다라는 거는 저는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떠서 출발하지만 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가는 일단 이제 약간의 어떤 보초병으로 1차 매수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일 종가 11,48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3,800원을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스페이스X의 재료를 갖고 스피어를 향했습니다. 참고로 니켈 합금, 초합금은 관세는 제외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 어디로 향할까요? 아까 저희 이제 철진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만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일단은 호재는 분명히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제 세론을 어떻게 좀 피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도 어쨌든 뭐 금리 인하가 한미 정상회담은 일회성 또 이벤트잖아요. 이게 기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계속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갑니까? 네, 정면 승부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언급 안 드렸던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숨겨진 이제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은 일반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저는 이제 돈 버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이제 시대가 분명히 좀 왔다라는 거 많이 강조해드렸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실제로 이제 내년이 되면 연간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확실한 이제 두 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경 이제 지혈제라고 하는 넥스 파우더 그리고 이제 혈관 색전 이제 미립구를 이제 개발을 하는 넥스피어 F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이제 또 주력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도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위나 대장내의 용종도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용종을 또 떼낼 때도 일부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고 이미 이제 대장과 이제 위에 출혈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 그게 커지면서 염증이 되고 그게 나중에 암 종양세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기에 이제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넥스 파우더가 내시경 이제 지혈제로 이제 활용되는 확실한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2022년 9월 달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2023년, 2024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2023년에 42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고, 2024년에는 거의 더블 가까이 됐죠. 100% 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83억 정도. 그리고 올해도 지난달 이제 수출 데이터도 이제 공개가 됐을 때도 넥스 파우더의 이제 미국 내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좀 된 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출 품목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뭐 SCI 저널 중에 가장 좀 권위 있는, 특히 소화기약에 이제 가장 좀 권위 있는 이제 저널이라고 하는
GUT라고 하는 이 저널에도 넥스파우더가 이제 등재가 좀 될 정도로 이미 기술력이나 또 상업화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한 상태다. 거기에다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의료기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요.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협력회사를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초반에는 효율적이고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쌓이고 나면 독자적인 유통망을 이제 만드는 거.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지화 전략을 이제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넥스바이오 메디컬도 거의 비슷하게 실제로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미국, 유럽 이제 판권 계획을 해가지고요. 아시아하고 우리나라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 한 29개 국가의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현지에 이제 공급망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과 합작을 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위뿐만 아니라 대장 내시경 쪽에서도 지혈제로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해외 시장 이제 개척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넥스피어 F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혈관 색전 미립구.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 색전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절염을 이제 예를 들면은 무릎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혈관이 어짜라기 시작해요. 이게 혈관이 어짜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혈관은 지금 실시간으로 매일 이제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포의 분화 과정을 통해서 혈관이 매일 자라는데 사실 불필요한 혈관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 신경세포로 혈관이 이제 영양분을 과잉 공급을 시키게 돼서 그 신경세포가 과잉 성장을 하면 그게 통증이 되는 거거든요. 아프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렇게 이제 과잉 생성된 신경세포와 혈관을 통해서 염증세포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종양을 키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만약에 이제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통증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국지적으로 어짜란 혈관을 없애거나 차단하는 거. 그게 이제 혈관 색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치료제를 가지고 혈관을 녹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주사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됐는데 이걸 이제 치료제 방식으로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혈관 어쩌라는 걸 이제 분해를 시켜버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없애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7년경에 미국 FDA에 승인을 이제 받을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승인과 동시에 판권 계약. 이제 시장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한 3,8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이제 가치가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 가치까지를 감안하면 넥스트바이오 시가총액이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한 4,60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넥스피어 F의 가치도 반영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넥스파워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매출 성장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감안하면 뭐 중소형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신고가를 또 강하게 한번 랠리를 좀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지금 딱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주가 흐름이 보시면 거의 신고가를 좀 뚫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넥스피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지금 강력한 이제 우상향 패턴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6만 원 정도, 지난주 이제 종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에요. 6만 원 정도를 이제 매수가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2천 원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런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성장 섹터 쪽으로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고 오늘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을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반은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입니다. 바이오긴 바이오인데 돈 버는 바이오고요. 우리 막 대장 내시경 할 때 건드리잖아요. 그때 피날 때 그 지혈제.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준호 매니저는 스피어라는 우주항공입니다. 맞습니다. 초합금 이 약간 우주항공 쪽으로 오늘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